정말 그렇게 연구적으로 심층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합격을 좀 했고요. 유튜브로 가능하다 스카이대학원. 안녕하세요. 스카이대학원의 스카이 강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한테 요즘 30대 이상의 직장분들이 정말 연락이 많이 오시는데요, MBA가 아니라 서울대 일반대학원으로 합격이 가능한지 문의가 오시는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할게요. 첫 번째는요, 가장 많이 연락이 오시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일반대학원입니다. 이분들이요, 이미 학부도 인서울에 이름 있는 학교 출신이고 해외에서 명문대에서 오신 분들인데 국내 대기업들에 이제 재직 중이신 분들이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미 학부도 괜찮고 대기업에도 취업을 잘했기 때문에 굳이 뭐하러 MBA를 지원을 하면 되지, 다 회사를 때려치고 서울대 경영학과 일반대학원을 지원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 수도 있는데요, 이분들과 좀 얘기를 해보면 본인의 진로에 있어서 어쨌든 이런 회사들도 다 해봤기 때문에 다시 공부로 돌아가서 교수가 되고자 한다라는 분들도 정말 연락이 많이 오십니다. 특히 바로 박사를 미국으로 가기에 좀 부담이 되니 석사를 서울대 경영학과 일반대학원에서 하고 박사를 그 이후에 미국으로 좀 가고 싶다라는 분들도 연락이 좀 많이 오세요. 물론 서울대 경영학과 일반대학원 나이가 20대인 분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30대인 분들한테 제가 무조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었던 입장인데요, 특히 제가 좀 케어했던 입장에서는 이분이 저한테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30대 중반을 합격시켰던 혹은 케어를 했던 제가 사례는 사실은 좀 없었기 때문에 좀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0대 중반까지도 합격을 시켰던 사례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무조건 일반적인 20대 그리고 바로 이제 오시는 분들에 비해서 다소 불리한 점은 있을 수 있으나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직장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모든 걸 조금 내려놓고 서울대 경영학과 일반대학원에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 정말 진정 어린 진정성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나이는 있지만 그만큼 실무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실무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할 때도 어떻게 더 연구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잘 어필을 해주시면 30대 중반이신 분들에 한해서도 불가능은 아니었었다는 점을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일반대학원도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연락이 많이 오십니다. 대부분 연락이 오는 부분들은 20대인 분들이 가장 많기는 해요. 특히 심리학과 일반대학원은요, 명문대학교 친구들 뿐만 아니라 해외대학교 친구들도 정말 많이 오는 학과이기도 해요. 이런 경쟁률을 알 수 있었던 건 저희가 교수님이 컨택을 했을 때 사실 우리 그런 학과 전공들이 경쟁률이 거의 10대 1에 육박할 만큼 쉽지 않다, 특히 해외 유수 대학 학생들도 오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경쟁률을 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만큼 사실은 어렵긴 하지만요, 제가 또 합격에 같이 또 관여했던 거는 30대이시면서 해외 대학 출신인 분이 계셨고요, 그분도 이제 심리학 관련된 학사 전공은 하시고 다른 한국에 오셔서 일반 회사 생활을 하시다가 다시 내가 이런 심리학 연구자로서 가고자 한다라고 해서 진학을 하셨던 케이스고, 30대 초반이지만 또 합격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요, 심리학에 대해서 제가 이제 또 뭐 30대 중반 이상 40대는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래도 케어했던 사례는 30대 초반까지는 있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의료계열, 의학계열에 대해서도 합격을 시켰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약대 편입 그리고 의대 편입이 또 이렇게 활발했던 시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준비하시던 분들이 많아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그거를 이제 다년간 준비하다 보니까 29이었거든요. 그래서 합격을 하면 이제 30이 넘어가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뚜렷하게 쌓아놨던 활동이 없다는 점, 학점도 3점대 이제 중반, 그리고 학교도 사실 다른 학생들이랑 좀 비교했을 때 매우 유리한 전적대는 아니었어요. 심지어 영구적인 성과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의학계열 이런 쪽으로 일반 대학원에 저희가 또 지원을 하려고 했을 때 교수님한테 사실 정말 많이 리젝을 좀 당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학생한테 얘기했어요. 너무 기죽지 마라. 너가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은 지금 3, 4년간의 공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의대 편입에 대해서 준비했던 걸 숨기거나 거짓말할 수는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내가 그렇게 3, 4년간의 의학, 생물, 화학 계열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심층적으로 했던 나의 경험이 내가 향후 의학 계열 일반 대학원에 진학을 했을 때도 정말 그렇게 연구적으로 심층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합격을 좀 했고요. 인턴을 통해서 결국은 그 대학원 과정에 진학하는 데 있어서 과정이 좀 연계가 되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특히 의학 계열에 대해서는 편입에 있어서
있어서 의대 편입, 약대 편입이 좀 실패했던, 원하는 결과를 좀 얻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연락을 오시기도 하지만요. 제가 그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의사, 약사는 되지 못했지만 나중에 의학 계열에 대해서 오히려 교수가 돼서 또 유의미한 연구자로서 성장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대학병원이나 혹은 제약회사 등과 또 연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의학 계열 교수로서 성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 다른 제 2의 도약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좀 사례를 전달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30대 이상이신 분들도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합격이 가능한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주제를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불리한 건 맞지만 그만큼 실무 경험에 있던 거를 기반으로 해서 연구자로서 어떻게 성장하겠다라고 어필을 잘 해주시면 불가능한 점은 아니라는 점.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실무 경험만을 너무 어필하면 그것도 교수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는다는 점. 왜냐면 실무 경험, 실무 자격증 이걸로 서울대 경영학과 일반대학원, 서울대 심리학과 혹은 이러한 대학원들을 가는 건 아니거든요. 서울대 대학원은 기본적으로 신층 연구자, 학술적인 연구자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스펙적인 걸로 교수님들이 합격을 결정하시지는 않는다는 점도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가능하다 스카이대학원. 지금까지 스카이대학원의 스카이 강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